우리 간이 수년 동안 소리 없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상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쓰기 늦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간에는 신경이 없어서 망가지고 있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독 음식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누구나 아는 뻔한 해로운 음식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목록 중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간의 적뿐만 아니라 이 독성 음식들을 쉽고 맛있게 대체해서 우리 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몸속을 들여다볼까요? 우리 간은 우리 몸의 최고 필터이자 쉴 틈 없는 화학 공장입니다. 5배까지가 넘는 중요한 생명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독소를 해독하고 소화를 돕고 비타민과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쉬는 날도 휴가도 없이 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모든 부담과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곳이 바로 이 간입니다. 이런 간의 역할과 노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접시에 무엇을 담을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간을 아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자, 그럼 가장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설탕,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서도 가장 교활한 친척인 산업용 과당입니다. 특히 액체 상태일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달콤한 탄산음료, 팩에 든 주스, 시판되는 냉차,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는 그야말로 설탕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음료 한 잔을 들이키는 순간 우리 간간은 처리하기 힘든 엄청난 양의 과당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간은 이 모든 양을 당장 에너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상 상황처럼 긴급하게 지방을 만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간이 술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몸에 남은 과당은 결국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바뀌는데요. 이게 간 세포 속에 차곡차곡 쌓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보통 그냥 지방간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의 몸속 주요 정수기 역할을 하는 간이 말 그대로 지방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멈춰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방간은 현재 성인 3명 중 1명꼴로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염증을 넘어 강형변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곧장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각한 일들이 겉보기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탄산음료, 그 달콤한 한 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일에도 과당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과일도 몸에 안 좋다는 말인가요? 이는 아주 흔한 오해이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일에는 분명히 과당이 들어있지만 이는 자연이 만든 포장재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 포장재 안에는 물,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 또는 섬유질과 함께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과당이 간간에 갑작스럽게 무리가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음료나 가공된 단 음식에 첨가되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오직 간에 해만 끼치는 농축된 형태의 순수한 독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단 음료들은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고도 명쾌합니다. 깨끗한 생수, 즉 마시는 물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은 우리 간간과 온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만약 밍밍한 물이 심심하게 느껴지신다면 레몬이나 오렌지 조각 혹은 민트 잎이 몇 장을 넣어보세요. 풍미를 더해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설탕을 넣지 않은 허브차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캐모마일, 페퍼민트 또는 몸에 좋은 생강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차들은 갈증 해소는 물론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작용까지 돕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간에 가해지는 주요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목록의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바로 마트 진열대에 수많은 제품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억지로 가공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기름입니다. 제조사들이 이 지방을 왜 좋아하냐면요. 값이 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제품의 식감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로 마가린, 스프레드, 마트에서 파는 빵이나 케이크, 과자, 크래커, 감자칩, 각종 가공식품, 그리고 당연히 패스트푸드에서 발견됩니다. 한마디로 바삭거리고 오래도록 상하지 않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도대체 트랜스 지방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될 완전히 낯선 외부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이걸 어떻게 제대로 소화시키고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곧바로 전신의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그리고 심하게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간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간세포의 세포막에 억지로 끼어들어 그 정상적인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심각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간세포를 손상시키며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쌓이도록 부추깁니다. 따라서 트랜스 지방을 자주 섭취하면 단순한 지방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 섬유증을 거쳐 치료가 어려운 치명적인 강형변, 강경화까지 발생할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 해로운 것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식품 라벨을 아주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성분표에서 부분 경화 유지, 쇼트닝, 마가린 또는 유지방 대체품이라는 단어를 보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그 제품을 즉시 선반에 다시 놓으십시오. 예쁜 포장지에 눈이 현혹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웨하스나 과제도 전체 지방 중에서 트랜스 지방이 무려 50%나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입씩 드실 때마다 스스로 건강에 가하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트랜스 지방을 대체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가린이나 스프레드 대신 좋은 품질의 버터를 적당량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올리브유, 아마씨유, 코코넛 오일처럼 정제되지 않은 식물성 오일을 활용해 보세요. 또 화학 첨가물 가득한 시판 빵이나 과자 대신 되도록이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로 만든 집에서 만든 케이크나 쿠키는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정확히 무엇을 먹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재료의 품질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건강의 적, 바로 소금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흔한 소금 말입니다. 물론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 나트륨을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식탁 위에 놓인 소금통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소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수분이 정체되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둘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금 과다 섭취는 간 섬유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간 섬유화란 건강한 간세포가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간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 강형변증의 전조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말 그대로 간세포 자체를 변형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소금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평소에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즐겨 드십니까? 아니면 통조림으로 된 채소, 생선, 고기 같은 보존식품은 어떻습니까? 간장, 케첩, 마요네즈 같은 미리 만들어진 소스들은 자주 사용하시고요. 혹은 인스턴트 국이나 라면, 냉동 피자 같은 즉석 식품을 구매하시나요? 이 모든 가공식품에는 제조사들이 보존기간을 늘리고 맛을 강화하기 위해 넣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음식은 단 한 번 드시는 양만으로도 하루에 섭취해야 할 나트륨 권장량을 모두 채우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재료로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량을 여러분이 마음껏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음식을 짜게 간하는 대신 천연 향신료와 허브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마늘, 양파, 후추, 파프리카, 강황, 오레가노, 바질 같은 재료들 말이에요. 여기에 레몬즙이나 식초까지 더하면 소금 한 톨 없이도 음식에 정말 놀라운 맛과 향을 입힐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입맛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제야 우리 간간도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될 겁니다. 저희가 조심해야 할 네 번째 적은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식사의 기본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바로 정제된 혹은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흰쌀밥, 하얀 식빵, 부드러운 밀가루로 만든 빵 종류나 면 종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시리얼이나 가공된 아침 식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음식들의 문제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좋은 영양소가 전부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순수한 녹말뿐인데 이 녹말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일반 설탕과 거의 똑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흰 국수 한 그릇이나 흰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드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요. 혈당 수치를 순식간에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췌장에서는 깜짝 놀라서 이 당분을 세포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인슐린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하지만 당이 너무 많으면요. 세포들이 이미 가득 차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이때 또다시 우리 간이 나섭니다. 간은 혈액 속에 남아도는 이 포도당을 전부 걷어들여서 예상하셨겠지만 지방으로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당을 처리하는 원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이고 실수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과 뇌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끊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이 미신을 확실히 풀어드릴게요. 다만 현명하게 좋은 탄수화물을 고르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좋은 탄수화물, 즉 복합 탄수화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춰주고 혈당이 혈액 속으로 천천히 일정하게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간과 췌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아주 착한 방식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이 아주 간단하고 다양합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빵이나 호밀빵을 고르세요. 흰쌀밥은 현미, 흑미, 홍미 같은 유생미로 바꾸시고 메밀, 퀴노아 혹은 불과 같은 다른 잡곡류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파스타는 듀럼 밀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고 너무 물렁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조리하세요. 아침에 드시는 달콤한 시리얼 대신 소화가 잘 되는 통곡물 오트밀을 천천히 끓여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활력을 더해주고 소화를 개선하며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루어야 할 5번째 항목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음주, 즉 술입니다. 여기서 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나 혹은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흔히 안전한 음주량이라고 불리는 잘못된 통념에 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간세포에는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탄올은 그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 몸에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독소를 해독하고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오로지 간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간으로 들어가죠. 그때 간세포는 이 알코올을 분해하려고 아주 열심히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분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간세포를 직접 망가뜨리고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만약 적은 양이라도 술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간은 지칠 대로 지쳐서 회복할 틈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되면 처음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욱 심각한 알코올성 간염으로 발전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했던 간 조직이 딱딱한 흉터로 변해버리는 강형변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혈관 건강도 챙기신다고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씩 드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인에게는 소중한 일과일지 몰라도 우리 간에게는 매일매일 보호 장비도 없이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야간 특근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1년 혹사당하다 보면 결국 생산 라인의 기계가 닳아 없어지듯 간이라는 기계도 고장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고장이 침묵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간 기능이 무려 75%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우리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술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인생에서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몸, 특히 소중한 간은 이 선물에 대해 정말 고마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거나 특별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대안을 찾고 계시다면 요즘은 품질 좋은 무알콜 와인, 맥주, 심지어 독주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주스나 과일청, 탄산수를 활용해서 맛있고 보기 좋은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 음료수, 빵이나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속에 숨겨진 짠맛 나트륨, 단순 탄수화물, 그리고 술.
이 5가지가 바로 우리 간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간 건강의 적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맛있는 대안을 통해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식까지 갖추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놀랍고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은 스스로를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주 특별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식단에서 이런 해로운 음식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간을 파괴하는 행위를 멈출 뿐만 아니라 간에게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오늘 당장 아주 간단한 한 걸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 한 잔 대신 깨끗한 물 한 잔으로 바꿔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언급한 목록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